회생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핵심 서비스 5가지를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방대한 서류 작성. 두 번째, 대표자 신문 기일 시 동석. 세 번째,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 네 번째, 관계인 집회 당일 채권자 및 재판부의 질의사항에 대한 대응. 다섯 번째, 채권조사 확정급한 등 소송 관련된 법률 자문. 이러한 5가지를 서비스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경영사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도 회생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해가지고 제출을 한다고 하여 이 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대리인 선임, 특히 변호사 선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문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5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본인이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또는 채무자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이게 단순히 권리관계 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대리인이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 참석을 안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혼자 법원에 출석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리인 선임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재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재판부에서는 보존명령이라는 걸 내려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회생과 같은 회생 절차는 일단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상거래 채권자, 금융기관, 주주, 그리고 변호사가 꼭 참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특히 대표자 신문, 그리고 관계인 집회, 그리고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대면보고 때 참석.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가 참석해가지고 채무자 편에 서서 채무자를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채무자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 때는 당일날 채권자 동의율 기준으로 강제인가라든가 직권파산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과 자문 없이는 실질적으로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 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회생 절차 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핵심적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서류 작성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 신문기일에 동석해서 채무자가 재판부의 질의에 대한 어떤 그 답변에 대한 조언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대면보고 당일에 참석해서 조사보고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이의 제기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관계인 집회 당일날 채권자라든가 재판부의 어떤 질의라든가 이의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라든가 소송 관련된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대한 서류 작성과 법률 자문인데요. 회생 절차는 작성하는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생 절차를 경험하지 않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 작성을 대행 또는 자문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서류들은 경험이 없는 자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회생 절차에 대한 서류는 양식과 서식 이런 난이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작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하는 즉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자 신문기일에 밀착돼요. 신문기일이 잡히게 되면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신문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메일이 옵니다. 그럼 이메일 온 신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기일 당일날 제출한 신문상 답변서를 기준으로 판사님이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채무자는 답변을 하고 합니다. 이럴 때 채무자한테 자문을 충분히 해가지고 또는 변호사가 직접 판사님한테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석해가지고 현장에서 채무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조사보고서 검토 및 이의제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판사님한테 대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 보고할 때 변호사도 참석해가지고 사전에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 채무자한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 없으면 이거를 못하죠. 변호사도. 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게 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조사보고서가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작성이 되거나 불합리하게 작성되면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오면 회생계획안 작성도 제대로 안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을 받거나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인 집회 참석 및 부결 시 대응. 관계인 집회 때 채권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럼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질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에서는 채무자한테 답변하라 그럽니다. 근데 채무자가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변호사가 옆에 앉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거나 조언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이 관계인 집회 때 참석을 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못 받아가고 가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 중에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 중에서 한쪽만 가결률이 나오고 한쪽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강제인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 강제인가 신청에 대한 판단과 요청에 대한 조언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이것도 조언이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직권파산 관련돼 가지고 재판부에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직권파산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직권파산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고 직권파산 의견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장 상황을 봐가면서 변호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참석을 해가지고 현장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다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조사학정 재판 또는 소송 관련된 자문. 회생 절차는 복잡한 권리관계 등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조사학정 재판이 많이 걸려요. 이럴 경우에 사실상 채권조사학정 재판은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 수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임 없이도 채무자가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법률자문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 정도 법률 자문은 대리인이 선임되었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해줍니다. 그래서 채권조사학정 재판이라든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 자문, 소송 수계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추가적인 수임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기존에 대리인 선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자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생 절차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법률 자문과 회생 절차의 성공을 위해서 충분히 자기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업회생 경영사 박 실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무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